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숫자와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좀 복잡한데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정보 공개 열람 신청을 한다고 할 때 열하고 10하고 연관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일 내에 정보 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비공개 결정이 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부분 공개 결정이 났더라도 왜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7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7일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정보 공개 신청을 한 다음에 이 연장 10일 더 연장하면 20일이 되죠.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 결정을 기다려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그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그것은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소청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보 비공개 신청은 정보 공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제3자의 정보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당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자는 이제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 의견은 3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자기 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비공개 요청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공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제3자는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도 바로 이제 이의신청을 기다려서 심판이나 소송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심판이나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개를 하는 그것을 공개 실시라고 하는데 실제 공개를 하는 것은 공개하자마자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일 간격을 두는 이유는 비공개 신청한 사람이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행정심판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이죠. 만약에 공개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실시를 해버리면 이 신청인이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해서 뭐 자기가 이기더라도 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보면은 이제 아두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의신청이란 말이 나오죠. 이의신청. 여기서 이제 2는 2가 되고, C는 3이 되고, 청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2, 3, 7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20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7일 내에 이의신청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신청이 있죠. 비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337이 나옵니다. 제3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면 3일 내에 비공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7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말로 만들면은, 비공개 337 박수부대는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37이죠. 우리가 337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뭐 정치 집회라든가 다양한 그런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박수부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부대 이름이 337 박수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비밀리에 움직이게 되니까 비공개 337 박수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도 너무 자주 부르면 안 되니까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공개 이의신청과 비공개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암기하면은 공개에 대해서는 237, 비공개는 337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법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일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올 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일 더 연장하면 20일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에 틀리게 되는 것이죠. 청문은 이제 푸른 문이 되겠습니다. 블루도어죠. 청문을 열기 전에는 놓고야 됩니다. 청문을 열기 전에 통지한다. 연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10일 전에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입법 예고는 예고란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자란 말의 그 모음이 복모음이죠. 이것을 분리하면은 여의고가 됩니다. 여의고, 여의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는 숫자법으로 4가 되죠. 아야, 여, 네 번째 오잖아요. 그래서 4가 되고, 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예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여의고에서 4와 2를 연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감찰 조사를 할 때 대상자의 권리를 보면은, 먼저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명문으로 구정이 되어 있고, 또 감찰관은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지하느냐? 진참 동료를 고지합니다. 진술 거부권, 또 참여권이 있고, 참여권은 변호인이나 다른 감찰관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석은 자기의 어떤 동료라든가 또 가족을 동석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관은 의무 위반 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참 동료가 되겠습니다. 감찰조사 받으러 왔는데 상당히 긴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찰관이 진참 동료가 어떤 것인지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조금 황당하겠죠. 참여나 동석을 요청하면 반드시 참여나 동석을 시켜야 됩니다. 이 참여와 동석을 서로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나 다른 감찰관은 참여하는 것이고 동료나 가족은 동석하는 것이죠. 자, 조치 기준을 보면은 징계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권고, 경고, 통보, 변사 명령 이렇게 했는데 먼저 두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감사 결과 추징, 회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 행정상 모순이 있다. 그러면 개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계. 그리고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권. 자, 위반이 경미하다, 경고하고, 이러한 이러한 5개의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라.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할 때는 통보만 하는 것이죠. 자율 통보입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변상 명령을 하는 것이죠. 위에 징계 문책 요구는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시, 모계, 대권이 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우리 모계사이였죠. 모계가 대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모계, 대권을 암기를 하시고, 경미한 것은 경고, 경경이 들어가죠. 경미한 것은 경고, 자율 통보. 경찰의 인권 시책을 보면은 1970년대 이전에는 임금보다는 검거율 제고에 우선했죠. 자, 7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임금 구호는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인권 시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80년대에는 임금보다 사회 안정이 우선이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90년대에는 인권 향상에 비해서 인권 경찰 만족도가 미흡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직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어가 나오죠. 직무 패러다임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수사국에서 감사관실로 이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두스를 우선했다, 미흡했다, 우선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미우묘를 만들었는데 이건 조금 미흡하죠, 이 자체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검거율을 제고 우선했다 해서 구죠. 검구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뜻이 되겠죠. 검구 4만 패가 되겠습니다. 4만 패는 어떤 조폭 이런 것 같죠. 어떤 삼환동에 사는 조폭 4만 패, 검구 4만 패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역량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개정하려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전에 인권 역량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회나 시위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30일 내로 또 인권 역량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 담당관은 반기 한 번 이상은 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6 반전 평가입니다. 30일이죠. 3, 6,
반점입니다. 그리고 인권 역량 평가니까 반점 평가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보면은 이제 1, 2, 3, 4팀 있죠. 주말이면 항상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그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각 팀별로 이 선호하는 중국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 팀별로 반점을 평가하는 것이 다르죠. 반점이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 보면 삼육대학교라고 했죠. 아마 그 정문 근처에 보면은 삼육반점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삼육반점에 대한 평가도 학생들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권 역량 평가라는 이 평가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중국집을 평가한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고 삼육대학교 근처에 있는 삼육반점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전문 취급화를 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보면은 부차 사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차적인 것은 사소하죠. 자, 부차 사소. 작은 호의 논란, 허용론과 금지론이 있습니다. 허용론은 형이 관자라서 작은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형이 지금 어디 조폭 같죠? 형이 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는데 동생이 뭐 안 받을 수 없겠죠. 자,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개념을 보면은 관, 시, 공이죠. 하이덴하이머의 이름을 보면 이제 하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왠지 햄머 같죠? 햄머로 관을 시공하는 것이죠. 햄머로 관시공, 이렇게 관시공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덴하이머가 하나 더 구분했죠. 또 이제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부패를 구분했는데 하이덴이죠. 덴. 하이덴 아주 뭐 세게 디죠. 세게 데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하이덴하이머가 이제 백인일 텐데 하얀 피부가 데이면은 뭐 회색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흑색으로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피부색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죠. 먼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보면은 셔먼을 주장했죠. 그래서 서면 미끄러지기 쉽다.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앉아서 손잡이를 딱 잡고 있어야지 서면은 불안하죠. 넘어지기 쉽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셔면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호의가 부패로 연결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호의는 처음에는 부패가 아니죠. 뭐 사소한 부패가 큰 부패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호의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델라트르입니다. 델라트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름에서 이제 데일라트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인다고 하면은 뒤통수 맞는다는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호의로 다가갔는데 나중에 뒤통수 때리면은 데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디있다 그러죠. 나중에 디일 줄 모르니까 처음부터 털어버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소한 호의를 처음부터 거절하라. 그렇다면 이제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호의 때문에 반드시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펠드버그입니다. 이 사람도 주장하고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 되겠죠. 이 사람은 펠드죠. 펠드라는 것은 이제 아까 미끄럼틀에서 보면은 미끄럼틀 있죠. 틀을 이제 패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패드라고 하죠, 영어로. 거기에 버그가 먹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버그를 먹어버리면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호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 미끄러진다, 부패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사회 가설을 보면은 시민사회가, 여기서 시민사회는 이제 시카고로 말합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죠.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면서 경찰을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면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도박을 했는데 주민들도 아무도 문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일어나고 이 이론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사회에서 뭐 커피도 주고 또 같이 뭐 하토도 치고 이렇게 작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 또 큰 것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부패를 시민사회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 사회 가설인데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를 묵인했다 해서 시민사회란 말이 나오죠. 같은 이제 사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윌슨이죠. 윌슨이 주장했는데, 윌슨은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월세하고 비슷합니다. 월세.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의 전하고 전 월세가 되겠습니다. 윌슨이 시카고에서 전월세 살았죠. 자, 구조원은 가설입니다. 요것은 이제 니드 호퍼, 로버트 바커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학자들 이름에서 벌써 아주 폭력적인 냄새가 나죠. 니드 아퍼, 로퍼건 로킥, 뭐 바거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참은 고참위에서 물들고 대상업소에서 월정금을 받아서 동료들과 분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직적인 부패죠. 이런 것들은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눈 감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침묵의 기범하고도 통합니다. 또한 이제 법규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런 것도 구조원인이 되는 것이죠. 뭐 혼자 출장 가면서 2명의 출장비를 청구한다든지 퇴근 후에 시간의 근무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조직적인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의 부패를 주장한 것입니다. 왜 이제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의 부패를 주장했다면 썩은 사회 가설은 개인의 부패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질 없는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위협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체를 부패시켰다는 것이죠. 이 사과라는 것은 하나만 썩으면 그 상대 안에 있는 모든 사과들이 다 썩게 되거든요. 그 사과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썩은 사과를 바로바로 골라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의 부패는 그런 썩은 사과, 개인,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미끄러지기 쉽죠?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예, 이 사람이 델라트르입니다. 델라트르. 지금 악수를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말을 하고 있겠죠.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야, 이거 잘못하면 뒤겠다. 저거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델라트르. 자, 이것은 뭡니까? 펠드버거죠. 펠드버거의 그 패드에 버거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겠죠. 호의와 부패는 구별할 수 있다. 호의를 받더라도 부패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윌슨입니다. 전월세. 시카고에서 지금 전월세 알아보러 다니고 있죠. 아도스 매매인데. 예.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니드 아퍼, 때리는 발보다 맞는 이 사람이 더 아프겠죠. 니드 아퍼, 로킥, 머리 박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 가설, 사과 하나가 전체를 다 썩게 만들었죠. 자, 금품 수수의 예외를 보면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원까지 그리고 1년에 300만원까지는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직무가 무관하면서 이 금액 이하, 금액은 이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 이하가 되면은 이제 아무런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죠. 근데 직무와 관련되면서 이 금액 이하가 되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니까 과태료가 그 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 2배 내지 5배는 이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 금액을 초과를 해버리면 이제 금품 수수 등이 되어서 3년 이하 징역이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직무와 뭐 무관하든 직무 관련됐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됐을 때는 거기에 어떤 대가성이 있다면 이제 다른 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죠. 뭐 뇌물죄라든가 특가법이라든가 이것도 형사처벌이지만 대가성이 있으면은 특별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더욱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은 또 예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뭐 1,0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것이 채무 이행이죠. 그렇게 1,000만 원을 갚는 것은 내가 1,000만 원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갚는 돈 내 돈이니까. 그런데 다만 증여는 제외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증여해 주는 거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정예를 제외란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은 무상은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밑에 이제 아두스에 보면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6조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할 때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무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여든 무상이든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시험 측면에서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는 정예는 제외하고 무상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정예는 제외하고 무상은 포함한다. 그래서 지읒지읒이 나오죠. 무상은 포함하니까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 것이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뭐 비록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는 이러한 금액은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이고 또 사회상규상 이렇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3만원, 5만원, 10만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3, 50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농수산물, 화한, 조화. 요거는 생물이죠. 농수산물이나 화한 같은 건 다 생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수산 업계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10만원까지 이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농수산화, 농수화는 10만원까지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게 3만원, 여기서 이제 음경, 선물, 농수화가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은 사무십, 음경, 선물, 농수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빨리 읽으면, 좀 다른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읽으면은 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죠. 일단은 4, 5, 10일 내로 신고한다. 일부 내용을 모르면 일단 신고하고, 그리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5일 내로 보완 신고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과 사례금입니다. 우리가 초과는 이제 뭐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1시간당 우리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시간을 초과를 하더라도 150%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150% 상한이 되면은 6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초과해서 한 50만원 줬단 말이죠. 그러면 10만원이 초과됐으니까 초과 사례금은 바로 그 제공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50만원 들어왔네? 라고 안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고하고 또 제공자에게 그 초과된 부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기관장은 신고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당신이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계산해 줄게. 그래서 액수를 산정해서 공무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도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물리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일과 7일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시험령에 나오고 또 우리 그 행동 강령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과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제공자에게 이첩하는 것이죠. 이첩. 그러니까 2하고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이첩하는 것이다. 2와 7입니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부정청탁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죠. 그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라고 강요를 하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법률은 1년 징역이면 벌금은 1,000만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2년 징역이면 2천만원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징역만 외우면은 벌금은 안 외워도 됩니다. 부정청탁 했는데 그걸 수행을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이고 금품수수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하로 봐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받았다. 금품수수가 되는 것이죠. 3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외우면 신부금이 되죠. 신부금 1, 2, 3이 되겠습니다. 신부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부지참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초과 사례금이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반환을 안 한다. 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신고, 미반환이죠. 미가 들어갑니다. 미는 미음이기 때문에 숫자법을 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다 이것은 이제 과태료 상환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청탁을
했는데 그거를 수행한 것이죠. 공무원이 이제 내가 그걸 받아서 수행한 거고, 이것은 이제 부정청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 자체로 이제 과태료 사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통, 그리고 공직자 이외는 일반인이 되겠죠. 일반인이 이제 제3자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서, 누군가 3자를 위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민원을 위해서 직접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공직자라면 이게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일로 부정 청탁을 직접 하면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미 통일공으로 합니다. 제3자를 통하여, 그리고 일반인이 3자를 위하여, 공직자가 3자를 위하여죠. 그래서 통일공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미미 통일공입니다. 미미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이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그 강아지도 보면은 뭐 미미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 미미 이런 개들은 이제 공을 좋아합니다. 특히 통일공을 좋아하죠. 그래서 미미 통일공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제 미미니까 여기서 미음이 들어가니까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2, 3 통일공 1, 2, 3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암기를 하면은 이 벌칙에 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